네슬레가 블루보틀을 이제 5천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베이에리아에서는 독점적인 지위가 어려운 거죠. 그 이후에는 필즈가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필즈는 어떻게 달링 오브 실리콘밸리라는 애칭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결국에 실리콘밸리 일부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 실리콘밸리 특파원 정혜진입니다. 베이에리아에 있다 보니까 이곳에서는 도대체 어떤 커피가 유명하냐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그러다 보니 저도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렇게 밤은 짧고 아침은 긴 이 동네에서 커피라는 연료를 마시면서 하루를 시작하고 또 어떤 곳에서 이렇게 재충전을 하면서 네트워킹하는 시간을 보내는지 제 나름대로 이렇게 찾아보던 차에 눈에 들어온 곳이 필즈 커피라는 곳이었습니다. 이런 로고를 보신 적이 있나요? 이게 바로 실리콘밸리에서 굉장히 사랑을 많이 받는 카페입니다. 실리콘밸리와 어떤 인연이 있느냐를 소개해드리면 2012년에 마크 저커버그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가 프리실라 첸과 결혼을 할 때였는데요. 언론에 정말 극비의 보안으로 붙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인들한테조차 프리실라의 대학원 졸업 파티다 이렇게 하고 초대를 했어요. 이 실제 파티의 정체를 안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 필 자버와 아들 제이콥 자버가 있었다고 합니다. 100여 명의 하객들에게 일일이 손수 만든 커피 음료를 대접을 했고요. 저커버그의 결혼식에 이런 케이터링을 한다 하면은 굉장히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정성을 다해서 결혼 선물이야 이렇게 하니까 또 저커버그가 굉장히 감동을 했다고 해요. 또 페이스북의 본사가 먼로파크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 페이스북 캠퍼스 내에 이제 입점을 시킨 거예요. 입점을 제발 해달라 요청을 해서 그곳에서는 이제 페이스북 직원들이 마실 수 있는 필즈 커피 카페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뿐만이 아니라요. 구글, 애플, 트위터, 링크드인, 세일즈포스 같은 기업들이 필즈의 원두를 공수해서 사무실에서 직원들이 마실 수 있게 하고요. 이렇게 실리콘밸리가 긴밀하게 지내다 보니까 일반 커피숍과 달라요. 서당계 3년이면 푸어를 읊는 것처럼 모바일 앱이 굉장히 잘 나왔거든요. 저희가 보기에도 UI가 굉장히 잘 돼 있는데 이 앱을 베타 테스트할 때는 페이스북 개발자들을 이렇게 초대해서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일부는 고용을 했다고도 하더라고요. 또 인사 시스템과 교육 시스템은 애플에서 일을 담당하셨던 분이 오셔가지고 맡기도 해서 설계를 하고요. 그래서 2018년까지 투자를 받은 금액도 7,500만 달러에 달해요. 그리고 많은 테크의 유명인사들이 엔젤 투자자로 참여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도대체 필즈는 어떻게 달링 오브 실리콘밸리라는 애칭을 가질 수 있었을까? 그리고 결국에 실리콘밸리 일부가 될 수 있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경험을 했던 거는 2017년에 샌프란시스코 출장을 갔을 때였어요. 한 스타트업 창업자분이 인터뷰 장소로 필즈 커피를 추천을 하더라고요. 되게 인상적이었던 거는 커다랗게 이제 블랙보드에 분필로 쓴 메뉴들인데 메뉴가 정말 다양한 하나도 알아볼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곳은 에스프레소와 라떼, 카푸치노, 플랫 화이트 같은 베리에이션 음료가 없는 카페입니다. 이게 필즈의 굉장히 독특한 점인데요. 그러니까 20개 이상의 커피 블렌드를 판매를 하는데 정작 여기에서 에스프레소와 그걸 변형한 음료들은 없는 거예요. 이 이름들도 굉장히 독특해요. 테소라, 피라모닝, 댄싱 워터, 엑스테틱 이런 이름으로 맛이 상상하기보다는 어떤 이미지가 그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메뉴를 시키면 여기에 뭐 크림이랑 슈거는 어떻게 할 거야? 이렇게 물어봐요. 근데 처음 가면은 어려우니까 또 필즈웨이라고 말하면 이들이 생각하는 적당한 비율의 크림과 적당한 비율의 설탕을 넣어서 정말 부드럽고 어떤 달콤한 그런 음료가 나오더라고요. 이제 예전에는 또 이런 문화가 있었대요. 고객이 이제 시켰잖아요. 그래서 그걸 아티스트가 한 2, 3분 동안 제조를 해서 마셔보게 해요. 그다음 이 사람이 오케이 좋아요 하면은 그때 결제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좀 마음에 안 든다 하면은 그걸 다시 좀 최적화를 시켜주는 거예요. 뭔가 배합을 하기도 하고 아니면 다시 만들기도 해서 정말 나만의 음료를 만들어준다 그런 느낌이 있었고요. 또 이 컵을 줄 때 카페에서 이 커피는 컵 오브 러브라고 하고 또 여기 이렇게 저는 넬리라는 아티스트 분이 만들어주셨는데 Made with Love by 넬리 넬리의 뭐 사랑을 담아 이런 식으로 좀 사람 냄새 나게 하는 그런 구석이 있어요. 이제 필즈의 시작은 어땠을지를 보면 이제 2002년에 샌프란시스코의 미션 스트리트 24번가에서 처음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주인이었던 필 자버의 이름에서 이제
필을 따온 거예요. 원래 필 자본은 식료품을 팔기도 하고 뭐 밤에는 이렇게 테이블 꺼내가지고 맥주를 팔기도 하고 그런 곳이었는데 이 사람의 부캐는 정말 커피를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팔레스타인 이민자 출신 가정에서 이제 샌프란시스코 토박이로 자랐는데 어릴 때부터 그 집안 사람들이 터키식 커피를 먹을 때 이게 너무 맛있으니까 막 이거 몰래 홀짝홀짝 먹기도 하고 나중에는 뭐 식구들한테 제조를 하기도 하고 사람들이 오갈 때 이제 손님들한테 그냥 서비스로 해서 주기도 했는데 이제 이걸 계속 개발을 하다 보니까 입소문이 난 거예요. 본격적으로 여기를 카페로 개조를 합니다. 근데 이 당시가 테크 기업들이 이제 점점 커가면서 많은 관련 사람들이 몰려오던 시기였어요. 그 샌프란시스코 내 학생들뿐만 아니라 개발자들까지 이렇게 다 몰려들어서 이곳이 네트워킹 공간이자 작업 공간이자 뭐 스타트업이 크고 작은 딜을 성사시키는 공간이자 점차 이런 역사를 갖게 된 거예요. 이런 분들이 주로 젊은 층일 거 아니에요. 굉장히 남들과는 다른 경험을 추구하는 게 되게 중요한 사람들인데 스타벅스는 뭔가 예측 가능하고 편안한 점이 있지만 너무 정형화된 느낌이라고 보면 이들에게는 블루보틀 같은 경우는 팬시하고 정갈하고 좀 오래는 못 머물러 있었을 것 같은 이런 분위기다 보니까 편안함, 어떤 자연스러움 이런 것에 많은 이들이 필즈를 찾게 되고 필즈를 사랑하게 되는 그래서 그런 창업자들이 나중에는 직원들에게도 이 원두를 공수해서 먹이고 이런 식의 순환이 됐던 것 같아요. 네슬레가 블루보틀을 이제 2017년에 4억 2,5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한 5천억 원에 인수를 했는데 생각보다 샌프란시스코를 비롯한 베이에리아에서는 독점적인 지위가 어려운 거죠. 그 이후에는 필즈가 한몫을 했다고 합니다. 필의 셋째 아들인 제이콥 자버가 2005년부터 이제 필즈를 이어받아 젊은 최고 경영자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제이콥은 이제 커피가 사람들이 이어주는 굉장히 강력한 매개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네트워크가 가능한 그런 커뮤니티적인 공간을 꿈꾸고 굉장히 로컬을 지향을 하는데요. 근데 꿈이 커요. 그래서 베이에리아 외에도 시카고, 워싱턴 DC 등 지점을 또 내고 또 장기적으로 이제 보스턴, 뭐 뉴욕 이런 데까지 이렇게 확대를 하면서 지금 한 70여 개의 매장을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 계속해서 이제 좀 가르침을 주는 것도 아빠인 필 자버인데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스케일업을 해서 커가더라도 작은 규모와 로컬과의 친근함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를 잊지 말고 항상 그 본질에 가까이 닿아 있는지를 집중해야 한다. 이거는 정말 잘 되는 가게나 기업들은 좀 제각각이겠지만 공통의 비전들은 이런 것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필즈가 실리콘밸리에 어떤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또 혁신을 거듭해가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낼지 그것도 주목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환영입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영상을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